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의 마법 이번에도 통할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 데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와 함께 테슬라의 마법이 통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죠.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태계에서 맨 위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업계 역시 이 행사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9월 22일 현지 시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직접 자기 회사의 배터리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완성차 회사가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테슬라 데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테슬라 주식인데요. 현재 4조 8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는 테슬라의 2차 전지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가장 큽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9월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달 들어서도 투자자들은 약 6억 5천만 달러어치를 쓸어 담으면서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 시장에서는 테슬라 기술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배터리 데이의 발표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테슬라의 그 배터리 셀이죠. 건전지를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와 또 두 번째는 배터리 팩의 가격을 절감해서 전체 차량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또 세 번째는 수명이 긴 배터리 기술을 이번에 도입하게 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배터리를 자체 제조를 하느냐 아니면 중국 그 CATL과 함께 합작을 하느냐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온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단순히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차량에 채택하고 또 차량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AI 반도체, 또 통합 전자체계, 배터리 팩, 충전기까지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했죠. 현재 단계에서 테슬라의 마지막 남은 퍼즐로 통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용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양극재 소재인 코발트와 니켈 등 금속 소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회장은 코발트와 니켈의 비싼 가격이 회사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테슬라가 새로운 배터리를 채택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단가를 인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지, 또 배터리 생산량을 충분히 확보하는지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죠. 또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관한 미래 청사진도 이 행사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LG화학 등 그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번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과연 중국의 그 CATL이죠. 닝더스 다이라고 합니다. 닝더스 다이와의 배터리 합작을 발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LG화학 관계자는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 관련 정보는 거의 오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테슬라가 과연 중국 CATL과 합작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1위가 LG화학입니다. 약 25% 정도 되고요. 2위가 일본의 파나소닉 약 23%, 3위가 중국의 CATL이죠. 닝더스다이라고 합니다. 21% 정도 됩니다. 이번에 만약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중국의 그 닝더스다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면 LG화학을 필두로 한 한국의 업체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에너지 밀도라는 측면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현재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은 NCM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리튬, 인, 철산, 이건 LFP라고 하죠. 이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무기로 해서 NCM 배터리가 장악하지 못한 일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코발트, 니켈 등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술력에서 뒤처지는 후발주자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은 지난 8월에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출 수가 있겠죠. 현재 테슬라는 LG화학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일본 그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를 자사의 모델 S와 모델 3 등 주요 차 중에 채택해 왔습니다. 또 노트북용으로 사용하던 원통형 배터리를 수십 개 연결해서 차량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혁신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LG화학과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추가로 채택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중국의 CATL에서 공급받는 배터리는 중저가 배터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물량과 단가로 승부를 보는 배터리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이런 점에서 테슬라는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배터리의 생산 단가 하락 방식을 제시할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면 평균 약 4,27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3는 4,530만 원 정도로 약 260만 원가량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가격 차이를 배터리 팩 가격 절감으로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싸질 수 있는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모델 3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약 7,700달러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만드는 리튬, 철, 인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약 5,600달러 정도로 2,100달러가량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건전지 형태의 배터리 셀을 담는 중간 상자인 모듈을 제거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팽배한데요. 배터리 모듈이 모이면 테슬라 차량 아래에 깔리는 배터리 팩이 되는데 모듈이 없어진다면 배터리 팩 안에 보다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단 LG화학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현재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어섰죠. 또 LG화학은 최근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배터리 부문인 전지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의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등 배터리 제조사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수명이 160만 킬로미터인 초장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킬로미터를 뛴다고 가정해도 16년 정도를 탈 수 있는 배터리인 셈인데요. 테슬라가 과연 이 기술을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할지가 관심사이죠. 만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초장수 배터리 양산 일정이 나온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시를 돌아다니면 승객이
카카오 택시나 우버처럼 호출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죠.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기대에 대한 경계감도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가 과열됐다는 지적도 있죠. 예상되는 기술이 모두 상용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배터리셀을 직접 만든다고 해도 양산에 바로 들어가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사태에서 봤듯이 고밀도 농축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테슬라의 신기술 역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공정이 생산에 문제를 빚거나 또 실패하게 되면 주가는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 물량도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테슬라가 중국에 공급하는 모델3 배터리 셀을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기대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 데이, 이런 공개된 예상 기술들을 함께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테슬라의 성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배터리 데이에 또 공개 예상되는 기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